자, 이 지상권 문제 풀어봅시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러세요. 먼저 기억에 지류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끊고, 이건 5의 x예요. 5. 그다음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지상권 부종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기억은 맞고, 그다음 니은 기존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존속 기간은 30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일단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두자. 기존보다 중요한 단어가 사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용. 좀 전에 지상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최단 존속 기간 30년, 15년, 5년간 보장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키워드냐면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라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니은번은 이미 기존에 건물이 있고 기존 건물을 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건 얘는 엄밀히 있는 지상권 제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때는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적용되지 않으니까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이때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없다고 돼 있으니까 5의 x. x. 니은번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사용.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상권의 개념 정의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 2개 있다 그랬죠. 그 2개가 소유, 사용이라는 단어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제도가 그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디귿번에 갑시다.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5의 x. x죠. 그 다음 리을번에 갑시다. 설정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뭐가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리을. 자, 이번 지역권 제도 갑시다. 지역권은 여러분 책으로 어디 오냐면 385페이지 옵시다. 385페이지. 385페이지 와서 지역권은 우리 실제 생활에 잘 쓰여요? 안 쓰여요? 잘 안 쓰이죠? 그리고 지역권은 의 정도 파악하는 걸로 족하겠습니다. 291조 조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역권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 제도는 먼저 이 그림 볼까요? A가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갑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갑을 병이다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지역권의 주인공은 토지가 주인공이어서 토지가 갑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사람은 A, B, C 이렇게 표현합니다. A라는 사람이 갑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B라는 사람은 이쪽에 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로예요. 그럼 이 갑 토지는 여기까지는 통로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럼 공로로 나가려면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공로로 나가지 못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학교론 시간에 이런 땅 비웠죠. 공로로 나가지 못하는 땅, 이거 뭐죠? 맹지죠. 맹지, 눈뜨게 해주는 제도가 이게 지역권 제도인 겁니다.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이 공로로 지나다니려면 반드시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를 만나서 너의 땅을 좀 통행로로 사용하자는 계약을 해야 되죠. 이게 지역권 설정 계약입니다. 요 B랑 만나서 을토지, 너의 땅을 좀 통로로 사용하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밑에 여기도 계약이니까 지역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 법률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맞죠?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가 적용돼서 뭘 해야 되죠? 등기. 이렇게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A가 지역권을 취득하죠. A는 이름 뭐죠? 지역권자. B는 이름이 그냥 토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권에는 배타성이 없어서 사용 가치를 전적으로 A라는 사람에게 이전해 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토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A는 뭐고? 지역권자, B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요 을토지를 통행로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누구죠? A가 지나다니는 거죠. 그럼 이때 A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갑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뭐 통로로 지나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가 높아지고 뭐 그렇지 않으면 별 볼일 없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건 사람이 지나다니지만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건 사람의 가치가 증가한다,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다,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역권의 역이라는 게 이게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이건
토지가 받을 때는 이제 땅 지자를 써서 지역권이라고 말하고 서비스를 사람이 받을 때는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역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죠? 지역권이죠. 그러니까 뭐가 서비스를 받는 거야? 토지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역권의 뜻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토지의 자, 한 번 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요 갑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예요, 주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받는 토지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토지라고 해서 갑토지는 이건 요역지라고 말합니다. 요역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땅이다. 그래서 요역지. 그다음 을토지는 서비스를 주는 토지죠. 서비스를 주는 토지라 이건 승역지라고 표현해요. 승역지. 요 승자가 이을 승자예요. 그러니까 즉 을토지는 갑토지로 하여금 공로로 나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승역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게 있는데 요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되죠? 일필의 토지 됩니다. 쓸까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토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 됩니다. 따라서 일필 토지의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칠판을 좀 볼까요? 이렇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체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일필 토지의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을토지를 다 지나다닐 필요는 없고 위쪽으로만 지나다녀도 충분히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만 지나다녀도 충분히 공로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승역지는 일필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되고 일필의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의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갑토지하고 을토지를 떨어뜨려 그린다는 걸 잘경합니다.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다시 와서 지역권의 의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지역권은 뜻이 자기 토지의 무엇을 위하여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럼 교환에다 써놓을까요? 그럼 자기 토지 밑에서 써야 되겠네요. 서비스를 받는 자기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요역지. 그다음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승역지. 그다음 편익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편익을 위하여 이건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역권이다. 그 정도 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으로 385페이지 오시면 양거로 4번 있죠? 양거로 4번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았어요? 그거 별표. 자, 그렇게 복습할 때 그 부분 꼭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전세권제도 갑시다. 392페이지로 올까요? 392페이지. 392페이지에 봐서 자 303조 내용인데요. 303조 한번 읽어봅시다. 303조 읽어보겠어요.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끊고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적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손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건 부차적으로 담보 물권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권이 기본적으로는 용익물권인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저당권과 같은 부차적인 담보 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볼까요? 갑 사람이 토지, 건물,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건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 채권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은 지난번에 배웠던 뭐죠? 그게 임대차.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첫 스타트가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즉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고 합의해 줘야 되죠.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계약이니까 전세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라서 몇 조에 따라서 186조에 따라서 이제 전세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을이 전세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전세권 설정자, 을의 이름은 전세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전세권의 뜻 읽어봅시다. 1번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이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돼야 안 돼요? 되죠?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된다 안 된다? 돼요. 대신 토지 중에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농경지죠. 자, 그래서 조문이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조문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권 채권 공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럼 실판 와서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그럼 밑에 전세권자는 갑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직접. 전세권자가 물권자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전세권 설정자는 을이 자기 부동산을 쓰는 걸 참아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무슨 의미라고 그러죠? 소극적 인용 의무. 전세권자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고 전세권 설정도 똑같이 소극적 인용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좀 다르죠. 임차인은 갑의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달라 요구할 권리만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서 임차인이 자기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필요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가지는 거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무슨 의무만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 의무만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또 칠판을 볼까요? 자, 이번엔 을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아서 이제 건물 쓰다가 건물 매입에 금이 갔어요. 근데 금 가서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 뭐죠? 이게 필요비죠. 그 밑에 이거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갑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이유가 뭐죠? 이거 표시할까요? 그럼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니까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전세권자, 을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요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겁니다. 이게 유익비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 점이 임차인과 다르죠.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무엇을 얻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칠판에 와서요. 전세권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일단 전세권의 존속 기간 합시다. 이건 기본서로 일단 별표를 좀 하고 가겠어요. 394. 자, 394페이지에 가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 찾았죠. 일단 거기를 별표. 자, 그다음 중요한 것들은 제가 교환에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교환 5페이지입니다. 교환 5페이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7번 보고 따라옵니다. 읽어보겠어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건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최소 1년간 보장되게 해줘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여기다 씁시다. 이게 이제 무슨 기간인 거죠?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가 토지에 대한 전세권 이렇게 안 돼 있죠. 뭐죠? 건물. 그러니까 즉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은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2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하는 밑줄 하시고
이건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쓸까요?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 여기는 그냥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 전세권도 건물 전세권도 둘 다 똑같이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 10년 적용 똑같이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이 넘은 때 이를 10년으로 모한다. 단축한다는 겁니다. 여기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갑시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소멸 통고 내목 한번 쳐볼까요? 이건 항상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제도입니다. 뭘 정하지 않았을 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당사자 각 동그라미 할까요?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서로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토지를 쭉 쓰고 있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그 말을 들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하는 겁니다. 또 전세권자도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 그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게 이제 뒤쪽 후단입니다. 상대방이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임대차 할 때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 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었죠? 내자. 거기는 해지 통고죠. 해지 통고. 그러니까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해지 통고라고 하고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비슷한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소멸 통고라는 거예요. 그때 임대차 해지 통고의 경우에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임대차가 소멸했었죠? 그때 6, 1, 5 이렇게 외운 거 생각나요? 거기는 임대차는 6, 1, 5 이렇게 돼 있고 전세권은 둘 다 6개월. 자, 그 6개월 밑에다가 둘 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를 했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했든 둘 다 몇 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 읽어볼까요?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갱신 동그라미 하고 요 뒤에다 쓸만한 공간 되죠. 이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라 이건 약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갱신이라고 한다고요? 약정갱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걸 약정갱신. 자,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약정갱신의 경우는 이거 화살표 이렇게 합니다. 화살표 하고 이거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죠. 해야죠. 이건 완전 센 기본. 왜냐하면 약정이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합의. 그러면 합의니까 의사표시 합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요 계약의 변경이 될 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물건 변동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가 필요 없는 건 법정갱신이 등기가 필요 없고 약정갱신이 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또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이거 숫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인데요. 칠판 봅시다. 자, 이건 칠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게 돼 있는데요. 처음부터까지 숨 쉬지 말고 쭉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이게 법정갱신이라는 거죠. 자, 일단 5번 옆에다가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묵시적 갱신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말이 법정갱신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인데요. 이 경우 통째로 위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신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갱신이 또 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교환 6페이지. 자, 얘는 기본서 395페이지 있어요. 395페이지 양가로 2번. 395페이지 양가로 2번 찾았어요? 자, 이건 그림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잘 보기 바랍니다. 제가 뭘 그려놨죠? 건물 그려놓은 거죠? 이건 건물
전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 전세권. 자, 그러면 이때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산점, 그다음 여기가 만료점이에요. 기간은 3년으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3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존속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시점이고 여기는 존속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시점인 겁니다. 그럼 이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도 있죠. 기간이 끝나면 너랑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에 최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이었죠. 그럼 이 건물 전세권이 법적 갱신이 되면 기간이 다시 몇 년 되는 거야? 3년. 그러면 3년 동안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셔야 되겠어요. 이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온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다시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온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쓸 수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전세권에 존속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내자,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서로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소멸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이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죠? 6개월 쓰시고. 자, 이번엔 또 전세권자도 소멸 통과할 수 있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소멸 통과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전세권 설정자가 그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거 임대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대차는 6, 1, 5 이렇게 돼 있고 전세권은 둘 다 6개월. 자, 그다음 1번 갑시다. 법정갱신 1번. 어디 전세권에만 인정이 된다. 건물, 토지 전세권에 있는 거 없어요? 어디에만?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존재하고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얘는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까 무슨 갱신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약정 갱신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정 갱신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의 효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올까요? 자, 한 장 넘어와서 396. 쭉 내려옵시다. 396페이지 양거로 2번 전세권자의 현상 유지의 수선 의무라고 해서 309조가 있죠. 396페이지에 309조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읽어봅시다. 시작. 전세권자는 다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자예요. 그 중요한 단어 두자가 뭘까요? 시험용으로 중요한 단어 두자는 뭐죠? 현상? 이런 건 무슨 현상이죠? 통상? 통상 그런 걸 고르다가 다 골로 갔었어요. 수선? 이건 머리를 좀 수선하셔야 됩니다. 두자, 유지? 그런 건 머릿속에 유지하시면 안 돼요. 관리? 어디 좀 관리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단어, 예? 한다? 그럼 중개사법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 권자. 전세권자, 권자.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땡 틀리다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요? 전세권자.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이 뭐죠? 이게 필요비죠. 그러니까 용 309조는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전세권자 네가 부담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전세권자는 필요비에 상한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310조 갑시다. 자, 310조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 1항에 있어요. 1항 한 방에 찾길 바랍니다. 자, 그럼 310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권자? 그건 골로 가는 거예요. 예? 현저는 아니고 관하여? 조차? 지금 유치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익비. 뭐 생각나야 돼요? 전세권자에게는 뭐 넣었고
필요비 상한 청구권 없고 뭐만 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죠. 지난번에 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다른 점 봤죠. 그러니까 요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계층과가 현존해야 되고 법원이 상한기한 허용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를 항상 돈 줄 사람이 결정한다. 그래서 누구의 선택이 좋자? 소유자. 거기 있는 것도 제대로 좀 읽으세요. 회복자는 점유권 할 때 나오는 거고 이거는 미쳐버리겠네요. 전세권이니까 소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양가로 3번 상린관계 규정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자, 그건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전세권도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또 물권론 청구권에다 써볼까요? 전세권의 경우에 물권론 청구권 한 개다 두 개다? 두 가지. 먼저 전세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첫 번째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론 청구권 되죠. 두 번째 점유권에 기한 물권론 청구권 두 가지가 서로 뭐한다? 병존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교환으로 봅시다. 6페이지 하단 전세권의 처분인데요. 전세권의 처분은 이런 책으로 398페이지 있어요. 전세권의 처분. 일단 필기를 좀 제대로 합시다. 398페이지 있는 건 맞는데 일단 필기를 제대로 하세요. 갑 이 사람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을이 전세금조로 5천만 원 내고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금이라는 많은 자본을 투하했으니까 전세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분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잘 따라옵시다. 첫 번째, 전세권 뭐 할 수 있죠? 양도. 그러니까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수대금 받으니까 투한 자본 회수할 수 있죠. 두 번째, 전세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죠. 임대. 그러니까 임대해주면 뭐 받죠? 차임 받죠. 차임 받으니까 투한 자본 회수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 세 번째 씁시다. 이게 전전세.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또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전세를 하면 제3자로부터 뭘 받을까요? 전세금이라는 걸 받죠. 투한 자본 회수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전세권을 뭐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 제공.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 제공 옆에다 땡땡 하시고 또 하나 쓰면 되겠네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전세권 위에 뭘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당권. 자, 이렇게 전세권의 처분 방법은 총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전세권의 처분은 네 가지인데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고요. 다만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권자 너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지시킬 수 있고요. 이 금지 사실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럼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설정자의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도 안 되지만 전세권은 요 동의는 필요가 없지만 애초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게 지상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전세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지상권의 처분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소멸 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으로 402페이지 올까요? 402페이지. 자, 402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전세권 소멸 효과라고 해서 먼저 양거를 1번에 동시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자, 402페이지 쭉 위로 올라가시면 양거를 1번 동시 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자, 그럼 읽어보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보통 두 가지예요. 국어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전세권 설정자는 그 다음 맨 끝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게 핵심 표대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드릴게요. 자, 전세권 소멸했을 때 먼저 칠판 해볼까요? 을이 전세금조로 5천만 원을 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우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전세권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죠.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가 이게 전세금 반환. 그다음에 전세권자의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일단 쓰고 있던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죠. 이게 목적물 인도. 그다음 말소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의무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 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이건 무슨 관계 있다? 동시 이행 관계 있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 있다? 동시 이행 관계.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의 무슨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말소 등의 필요한 서류 교부가 무슨 관계 있다? 동시 이행 관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잘 따라옵시다. 그 교환에다가 잘 표시합니다. 첫 번째, 전세권자에게 경매권 있어요, 없어요? 경매권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갑이 전세금 5천만 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을은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크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자에게는 경매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래서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 준 거예요. 근데 지료의 경우에,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일단 이게 잘 외워놔야만 이렇게 다루거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크게 공부해서 있다 없다는 걸 잘 기억해야 문제 하나를 정확하게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와서 전세권자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세권자에게 수거권과 원상 예복 의무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이 끝났다는 겁니다. 목적물에 붙여놓은 물건 수거할 권리도 있고 수거해서 원래대로 되돌려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수거권과 원상 예복 의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임대차 할 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계량기 사건 생각나요? 전기세 가지고 싸우다가 계량기 갑의 동의받고 부착시켜 놨을 때 임대차 끝났을 때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공간이 있죠.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무엇을 얻어?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켜 놓은 물건 플러스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동의 플러스 매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전세권자가 건물에 뭘 갖다 붙여놨는데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붙어 있는 상태가 갑에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속물에 해당되는 시가만큼 돈을 나한테 줄 테니까 그 부속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천천히 보면서 키워드를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답 고르셨어요? 자, 먼저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네요. 먼저 기억에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5의 X예요. X죠? 그럼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죠?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겁니다. 니은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일단 건물 중요하죠.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 인신이 있는 거고 법정 인신의 경우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디귿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일단 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니까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런데 디귿번 지문은 오의 X예요. X죠.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죠? 6개월이 경과해야가 틀린 거죠. 언제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쭉 살고 있는 상태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은 어디에 나와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을 때 그때 전세권이 소멸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1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처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밑줄 할까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따라서 특약 자체가 유효하니까 자신의 전세권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뭐 골라야 돼요? 니은 하나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요 유치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